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쏘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쏘야가 그 소세지 야채볶음이래요. 배고프네요. 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겪으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늦은 시간인데 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 새벽형 인간이라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야행성? 감사합니다. 자, 오늘 쏘야님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고, 소세지 야채볶음이 좋아서 쏘야라는 또 닉네임으로 오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맛있죠. 또 비엔나 소세지로 만들어야죠. 그런 건, 그죠? 그쵸. 물론이죠. 자, 오늘 쏘야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찌 보면 정말 미스테리하고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쵸.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 제가 겪은 일들이 사람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귀신과 관련된 것들 뭐 등등 많은데 일단 제가 오늘 처음 시청을 하는 거라서 아주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가볍다고 해놓고 한 방 빵 때리실 정도로 그죠? 네, 가벼운 걸로 2개를 준비했는데요. 네네네. 일단 제가 귀신을 보게 된 이유와 어렸을 적 겪은 고모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귀밍아웃 하시는 거예요? 귀신 보세요? 이게 자주 보는 건 아닌데 가끔 보기도 하고요. 느끼기도 합니다. 못 본다고 얘기하기에는 본다? 좀 많이 느끼고 보죠. 일단 제가 근데 어렸을 때라고는 하지만 그때 제가 1~2살쯤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 그 당시 제 나이를 물어보니까 저는 한 3살쯤은 된 줄 알았더니 그냥 1~2살짜리 완전 갓난 애기였던 거죠. 아무튼 그때 아버지께서 할머니 댁에 저를 데리고 갔는데 묘지에 들릴 일이 생기신 거예요. 할머니 댁에 되게 시골에 있는데 시골 분들이 전부 다 건너 다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묘지에 들리게 됐는데 저를 봐주실 어른이 집안에 남아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가야 돼서.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데리고 묘지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른들도 다 아기를 데리고 가는 게 좀 아니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목적지까지 도착을 한 다음에 차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묘지를 가는 중에도 그렇고 갔다 온 후에도 별다른 일이 없었대요. 근데 정확히는 없는 줄 안 거죠. 네. 제가 1~2살쯤 되는 딱 그때가 그냥 완전 애기니까 막 자주 깨기도 하고 자다가 뭐 조금만 소란스러우면 반응을 하는데 너무 조용하더래요. 예. 그냥 계속 잠만 자더랍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는 애기들은 그래도 뭐 잠 많이 자기도 하니까 뭐 그러려니 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부모님들이 말을 걸어도 아무 반응도 안 했대요. 제가.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한 거에 눈치채신 거죠. 그래서 거의 반나절을 아기가 아무 미동도 없이 숨을 쉬는데 죽은 거 마냥 그냥 늘어져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놀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데려가니까 할머니가 이거 절에 들려야겠다. 저희 친가 쪽이 불교 집안이라서 저를 데리고 절에 가셨대요. 네. 근데 거기 스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저를 데리고 절에서 하룻밤 지내고 와라 하셔서 저를 데리고 절에서 하룻밤 지내고 났더니 다음날 제가 깨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스님 말로는 그냥 그저 그런 잡기가 들린 거라고 애기한테 딱히 영향 끼칠 존재도 아니니까 안심하라고 하고 부모님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첫 이야기인데 저는 이거를 중학생이 될 때까지 몰랐어요. 네. 근데 제가 위로 언니가 2명이 있는데 언니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언니가 야, 너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장난인 줄 알고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해주고 말하기 싫어하는 눈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어머니는 워낙 겁도 많으셔서 그때 제가 겪었던 그런 일을 다시 꺼내기도 좀 꺼려 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고집이 너무 세서 제가 몇 달 동안 맨날 물었어요. 그걸. 몇 달 동안. 그래서 결국엔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일을 겪고 몇 년 뒤에 제가 4살쯤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바로 고모부 이야기인데요. 근데 사실 저는 6살 때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4살 때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거는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때 제가 4살 때 그 일이 있고 한 2년 후쯤에 고모부를 제가 언젠가부터 싫어하게 됐대요. 근데 고모부는 저를 태어났을 때부터 엄청 이뻐하셨고 그때가 막 고모랑 결혼하셔가지고 아기도 갖고 싶어 하셨고 막 그런 때인데 그때 제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고모부는 거의 저를 업어 키우셨어요. 그래서 항상 딱히 고모부 내가 오실 일도 아닐 때 일부러 찾아와서 저 보고 가시기도 하고 네. 저를 많이 챙겨주셨는데 저도 아기 때는 뭐 고모부한테 안겨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4살 때 아이들이 막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네. 그쯤부터 제가 고모부를 무서워했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싫어한 게 아니라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명절 때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아빠랑 고모부가 마주 앉아있고 제가 아빠 옆에 있었는데 고모부가 저를 안으려고 팔을 딱 뻗었는데 제가 자지러지더래요. 그래서 아빠 보고 막 무섭다고 울면서 4살짜리 애기가 아빠한테 매달리는데 아빠는 내가 낯가리나 간만에 봐서 뭐 이런 생각에 고모부 뭐 너 이뻐한데 왜 그래 이러니까 제가 고모부가 아니라 고모가 무서워. 고모가 무서워. 고모가 화났어. 이런 말 하더래요. 근데 근처에 전부 다 남자들 뿐이고 왜냐면 저희 집안이 가부장적이라서 명절 때는 여자들은 거의 다 부엌에 가서 일하고 뭐 딴 데 가 있고 거실에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남자들 뿐이었어요. 네. 근데 대뜸 고모가 무섭대. 근데 친가 쪽 분들이 인상이 좀 무서우셔가지고 애기가 그래도 고모부랑 고모가 항상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고모부도 무서워하나 보다. 그래서 넘기셨는데 그날 이후로도 저는 고모부를 계속 피했대요. 애기가. 네. 근데 그게 애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로 표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고모부가 앞에 있으면 저를 아예 안 보이게 뒤로 숨어요. 누군가 뒤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보이면 무서워서 막 애가 발발 떨어요.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 숨어 지내다가 제가 6, 7살이 됐을 때 그때는 제가 기억해요. 그때부터는 저는 멀리서 고모부를 지켜봤어요. 근데 고모부는 인상이 되게 좋거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김대명 배우님? 그분 웃을 때 인상이랑 비슷하셨는데 그 좋은 인상을 가지신 분인데도 제가 어렸을 땐 희한하게 고모부를 피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냥 뭔가 고모부한테 내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고모부를 보면 꺼림칙하고 근데 그게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지속이 됐죠. 네. 근데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고모들이랑 저희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고모부가 몇 년 전부터 귀신을 시달린대요. 근데 이게 그냥 귀신이 아니라 정확히 처녀 귀신 같다고 했는데 왜냐면 저희 고모부랑 고모가 쓰시는 침대 헤드 위에 창문이 있거든요. 네. 그때 아파트 12층이었어요. 근데 그 창문에서 새벽마다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고모부고 같이 가자고 하더래요. 근데 그걸 말만 거는 게 아니라 창문을 두드리고 고모부가 잠에서 깰 때까지 가위를 누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무조건 따라오게 계속 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고모부가 거기에 홀려서 창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고모가 잡은 적도 있고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에 찾아가 본 적도 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고모가 그 얘기를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옆에서 몰래 듣고 있었는데 듣자마자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냥 이유도 없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일 같은 거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순간 엄마한테 말을 했죠. 엄마.
그 여자 뭐 설마 그렇게 생겼어? 막 이렇게 생겼어 했는데 뭐 엄마는 몰라 이랬는데 옆에서 고모가 뭐 처녀기 좀 그렇게 생겼다 뭐 애기가 뭐 그런 것도 다 아냐 너는 뭐 너도 무서운 거 보냐 그런 거 보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도 계속 찜찜한 마음에 엄마한테 항상 고모부 얘기를 했어요. 고모부 요즘 괜찮으시대? 뭐 요즘은 어떻대? 하면서 그때 제가 9살인가 그랬는데 항상 고모부가 어떤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네. 어느 날부터 엄마가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뭐 그런 게 있어 하면서 저를 보내요. 그러다가 엄마가 집에 안 계시길래 전화를 했는데 장례식장에 계시더라고요. 고모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딱 직감적으로 느꼈죠. 이거 사고사다. 예. 그때 9살짜리 애가 엄마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고모부 어떻게 돌아가셨어? 왜 돌아가셨어? 왜 죽었는데? 어찌나 제가 그렇게 추궁을 하던지 9살짜리 애한테 어떻게 죽었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에. 예.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차 뒷좌석에 그 벨트가 있죠. 그 벨트에 목을 매셔서 돌아가셨어요. 극단적인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게 벨트가 느슨하게 돼 있대요. 예. 쪼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느슨한 상태에 목이 그냥 걸려서 돌아가셨대요. 아니 이게 그거를 고모가 다음날 아침에 발견을 하셨고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여자구나. 결국 데려갔구나. 예. 그래서 고모도 그 다음 명절 때 오셔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 여자가 뭐가 그리 대단하고 그 여자를 따라갔는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듣고 결국엔 일이 났구나. 근데 그날 이후로 고모부에 대한 저의 그 인상이 무섭다는 거에서 바뀌었어요. 그냥 좋으신 분. 좋으신 분이란 건 알면서도 그 전까진 계속 무서워했는데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로는 그냥 순식간에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보니까 그 귀신이 무서웠던 거네요. 지금 보면. 그쵸? 저는 이런 걸 많이 보고 하는데 엄마는 약간 무서우셔서 안 믿으려고 하고 아빠도 겪은 게 있어서 그거를 믿어주시거든요. 아버지 쪽에 아빠가 좀 그거를 받으셨구나. 네. 그래서 아빠가 그때 네가 아마 4살 때 얘기한 게 고모가 아니라 그 여자 아닌가. 오, 소름 돋겠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봤던 귀신들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쵸? 예. 저희 언니들이 겪은 겁니다. 제가 12살 때인가? 그때 한창 자전거를 막 배워가지고 그냥 저녁만 되면 엄마를 데리고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자전거 타는 게 너무 무서워 보여가지고 네. 막 실력을 뽐내러 다녔죠. 그래서 평일마다 저녁에는 항상 집에 아빠도 없고 엄마랑 저도 나가고 하니까 언니 둘이서 있었는데 어느 날은 둘째 언니랑 첫째 언니가 안방에서 첫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이고야. 예. 둘이서 나이도 비슷하니까 나 걔 안다 너 걔 좋아하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안방문을 살짝 열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희 집안 자체가 뭐 문을 다 닫지는 않아요. 잘 개방적이라서. 그래서 그때도 열어뒀는데 그 방문 틈 사이로 현관문이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언니들이 막 그 얘기를 하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걸 봤대요. 그리고 엄마가 들어오더래요. 네. 근데 그걸 확실히 엄마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때 저희 어머니 헤어스타일이 숏컷인데 약간 반곱슬에다가 머리도 탈색하시고 그러셔서 흔한 머리 스타일이 아니셨거든요. 네. 그래서 언니들은 그냥 보고 엄마 왔네 이 생각에 자기들은 신나서 또 자기 하던 얘기를 했죠. 근데 어머니가 현관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왼쪽으로 가셨는데 저희 집안 구조상 왼쪽으로 가면 부엌만 나와요.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가셨는데 1시간 뒤에 저랑 엄마가 같이 집에 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언니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엄마 언제 나갔어? 언제 써야 될 거고 자전거 타러 갔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엄마는
뭔 소리야, 방금 들어왔구만. 뭐 너네 저녁은 챙겨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언니들이 든 생각은 도둑이다. 도둑이 들었다. 이 생각에 엄마한테 말을 했대요. 조용히. 예. 엄마, 집에 도둑 들어왔어. 아까 분명히 엄마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저쪽으로 갔는데 없어. 엄마가 또 들어왔잖아. 도둑 들었어. 엄마 이거 찾아야 돼. 라고 해서 엄마는 애들을 방에 보내놓고 부엌을 막 가는데 큰언니가 엄마 혼자 못 보내니까 같이 따라갔어요. 예. 근데 부엌에는 진짜 조그만한 창문이 한 개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도 못 지나가요. 그건 고양이 한 마리 들어올까 말까 하는데 그 창문 말고는 딱히 사람이 숨을 데가 없거든요. 예. 그래도 세탁기 안에 숨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다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때 다들 직감적으로 안 거죠. 꼭 봤네. 엄마는 그냥 애들이 잘못 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째 언니랑 둘째 언니는 그때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매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제가 그걸 듣고 또 떠오른 게 있었죠. 가족과 똑같은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는데 그게 몇 년 후에 저도 겪어버렸습니다. 오, 그거를? 예. 네. 이제 거기서 이사를 왔는데 지금 이사 온 집이 일이 더 많아요. 아무튼 이사를 왔는데 제가 그냥 집에 이제 문을 열어두면 그 집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바닥에 맨발 닿는 그 소리 알아요? 살 닿아서 막 쩍쩍거리는 소리. 알죠. 예. 그런 게 나는데 그런 사람 발소리에 저는 좀 신경 많이 써요. 길 걸을 때도 그렇고. 근데 거실에서 그 소리가 나길래 누구 있나? 해서 거기 누구 있어?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지? 왜 내 말에 대답 안 해? 이러고 방문을 열고 아니 누구 있냐고 하고 열어오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방 들어갔나 해서 저희가 남의 방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시 방에 들어와서 할 걸 하고 있었는데 또 들려요, 소리가. 그래서 그때 방문을 다시 열고 봤는데 제가 큰언니 방에 흰 천이 싹 들어가는 걸 봤어요. 네. 언니가 원피스 같은 거 좋아해서 언니인가? 해서 언니 방을 딱 열었죠. 근데 언니 방엔 그때 그 장면이 진짜 영화 같았던 게 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없고 그때가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네. 노란색 노을이 비쳤는데 창문에 커튼이 휘날리면서 그냥 쏴 하는 바람 소리랑 아무것도 없는 게 보였어요. 예. 저는 분명 그 천이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집 밖으로 나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분명히 봤으니까. 저는 천이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는데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 하필이면 그때 커튼 천이 날리고 있어가지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나왔죠. 그때 일 때문에 언니들이 어렸을 때 겪은 그 이야기를 공감합니다, 진짜. 그러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도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난다는데 그건 뭘까요? 그거는 저희가 장난으로 도깨비 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재밌지 언니들은 진짜 싫어하고 엄마는 믿지도 않으세요. 예. 그게 어떤 거냐면 네.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중학생 때 언니가 저한테 폰을 빌려갔거든요. 네. 휴대폰. 근데 휴대폰을 빌려가는데 안 주는 거예요, 다시. 근데 언니가 야, 나 너한테 줬잖아. 야, 아까 줬잖아. 뭔 소리야. 내가 그 휴대폰을 아직도 가지고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휴대폰 없이 하루 종일 있었는데 저한테 줬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제가 온 집안에 다 뒤졌어요. 네. 휴대폰을 전화도 걸어보고 막 이불도 다 뒤지고 뭐 엄마 아빠한테 막 말해보고 하는데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화를 냈죠, 결국엔. 빌려갔으면 언니가 찾아내. 당장 가지고 와. 이랬는데
언니가 자기는 진짜 억울하대요. 예. 자기는 진짜 너한테 줬고 네가 그렇게 잘 받아가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 너 진짜 내가 찾아서 있으면 보자 라고 했는데 둘이 찾아도 안 나와.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휴대폰 뭐 언젠가 나오겠지. 뭐 집안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고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문을 열어오는데 이게 무슨 장난인지 그 반찬통 위에 휴대폰이 있더라고요. 네. 냉장고 안에 반찬통 위에. 아니 그게 엄마가 아침에 반찬을 꺼냈을 때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열 때 나와. 근데 이게 레파토리가 똑같은 게 항상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게 없어지고 내가 엄청 찾고 싶어 할 땐 안 나오고 포기할 때쯤 나와요. 네네. 이게 우리 집에 있는 그 도깨비 장난의 레파토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은 이거 건망증 아닙니까?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그쵸. 계시거든요. 그쵸. 거의 10년을 저희는 건망증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레파토리를 똑같이 겪으면서 살고 있어요. 와. 근데 이런 경우가 분명히 네. 도깨비든 귀신이든 물건 이렇게 옮겨놓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근데 이게 방금 한 얘기는 언니가 잘못을 한 거니까 저는 언니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제가 직접 눈앞에서 겪은 것도 있고 언니가 눈앞에서 겪은 것도 있고 해서 저희는 이거를 진짜 귀신의 고칼노르 도깨비 장난이라고 하죠. 눈앞에서 봤다고요? 물건이 움직이는 네, 걸? 그게 뭐냐면 아니야 물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건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우와, 예.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휴대폰을 그 화장실 앞에 있는 선반에 냅두고 그게 국룰이에요. 예? 저희 집 국룰. 휴대폰을 두고 갈 땐 화장실 바로 앞에 선반에 두고 화장실에 갔다가 씻고 하고 나오면 그대로 들고 나가거든요. 근데 언니가 그때 빨리 나가야 돼서 휴대폰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리고 바로 씻고 나왔는데 휴대폰이 없대요. 네. 그래서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거실에 있는 시계로 대충 시간을 보고 바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막 엄청 찾다가 약속이 늦어가지고 결국엔 그냥 나갔는데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빨래 더미를 개가지고 정리하는데 그 빨래 더미 중간에 딱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빨래 더미가 언니가 나가고 나서 그게 있던 게 아니라 저는 그 빨래 더미가 있었던 시간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언니가 스스로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게 거기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저도 생각을 못했죠. 언니가 나가고 나서도 야, 내 휴대폰 좀 찾고 있어봐 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걸 누가 어떻게 알아. 예. 그래서 저녁에 빨리 갈 때 그걸 찾았어요. 아, 이런 식으로. 네. 이러니까 이거는 지금 듣는 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겪는 분들도 그렇고 내가 네. 이거를 그냥 좀 까먹은 건가?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쵸. 야. 근데 소연님은 귀신을 보신 적이 있고 귀신을 봤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도 네. 간간히 본다고 하셨고 귀신이 충분히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도깨비도 믿고 귀신도 믿고 약간 그런 사람이라서 귀신은 안 그럴 것 같고 약간 도깨비가 그러지 않을까. 아, 도깨비 녀석들이. 근데 저는 재밌어요. 네. 저는 요즘에 그런 거 보는 거 맛들려가지고 근데 언니가 신기한 게 우리 언니가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예. 근데 언니는 희한하게 독립하고 나서 한 번도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집에서만 유독 그랬구나. 네. 그래서 짜잘한 것들 없어지는 거 그냥 허다하고 필요한 것도 진짜 많이 없어지고 언니는 독립하고 나서 드디어 자기는 해방됐다고. 그러면 소야님께서는 오늘은 이렇게 좀 뭔가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한다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앞으로 네네. 좀 센 경험들은 뒤로 밀어놓으신 거죠, 일부러? 그쵸? 다음 이야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좀 이런 느낌이네요. 그것도 그렇고 되게 사랑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도 있고
그쵸. 할 말이 많네요. 보니까. 네, 할 말이 많죠. 자, 오늘 소야님께서 저는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정도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네. 또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다음번에 꼭 네, 들려주시길 약속. 네, 약속하겠습니다. 네, 약속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야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 숨기고 있네요.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초창기 때 이야기만 조금 들려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센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냄새가 조금씩 납니다. 다음번에 또 어떤 이야기로 참여해 주실지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